언어가 자기 모국어가 다르기 때문에 모국어로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러하고 한국어가 보면은 영어 배우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나 단어나 많은 것을 봤었을 때 language distance라고 하는데 언어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한국 학생이나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우는 것이 한국 사람이 일어나 중국어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힘든다는 것은 10가지 방법 드린 거는 빅스와 그 캘프와 학생들이 같이 튼튼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데 기본적이 된 거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적인 영재 교육을 맡은 샌드라 김사모입니다. 오늘은 그 토픽에 이어서 계속 효과적인 이중언어 교수법, 지난번 강의를 이어서 계속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부모님들이 영어를 할 수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영어도 잘 못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다 공통점인 거는 그래도 우리 자녀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 두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어 교수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사를 놓고 교사 대상으로 하면은 사실 한 2년 정도 되는 그 대학원의 코스가 돼요. 그래서 그거 언어에 대해서 영어를 언어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그 대상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나이별로 예를 들어서 영아부터 뭐 그 다음에 유아부터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애들 중에서도 또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배우는 그렇게 이제 또 인트레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저희가 또 다 연구를 해서 또 가르치는 또 방법론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가 그 자기 모국어냐에 따라서 또 가르치는 또 방법론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스페니쉬가 자기 모국어인데 영어를 배운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 영어 배우는 거와 또 방법론이 또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어가 자기 모국어가 다르기 때문에 모국어로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러하고 한국어가 보면은 영어 배우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나 단어나 많은 것을 봤었을 때 language distance라고 하는데 언어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미국 사람도 사실 스페니쉬나 이탈리안이나 뭐 프렌치나 불어나 독일어 그런 거 배우려면은 그 저기 Monterey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라고 거기서 이제 그 밀리터리에서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이제 파송을 보내기 전에 어느 정도 언어를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쪽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이 배우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저기 한국어를 배우려면은 800시간을 공부하면 능숙하게 된대요. 그러나 영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면은 한 5,000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어가 힘든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영어하고 한국어하고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 우리 영어를 배우는 자녀들한테 야, 아무개는 1어를 이렇게 그냥 빠른 시간에 벌써 이렇게 대화도 하고 텔레비도 보고 하는데 너는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느니? 뭐 아무개는 또 중국어를 배우는데 또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그러니? 뭐 하는데 사실 우선은 한국 학생이나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우는 것이 한국 사람이 일어나 중국어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힘든다는 것은 그것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또 방법론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교사를 이제 되고 교사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때는 거의 이제 2년 정도의 코스가 되지만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 부모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영구적으로 중요한 획기적인 10가지만 저희가 이렇게 리밋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근데 그 보면은 그 좀 약간 테크니컬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언어를 한다 했을 때는 BICS라고 해서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 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나 배고파. 나 뭐 주세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BICS라는 이제 용어예요. 그리고 또 CALP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라고 해서 그거는 우리가 학습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워야 되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BICS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금방 빨리 늘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카우프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빅스와 이제 카우프와 이제 그거를 같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잘 배웠을 때 이제 튼튼한 기반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가 능숙하는데 처음에는 좀 늦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속도가 이제 좀 빨라지는 그런 연구 그런 이제 그 조사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10가지 방법 드린 거는 빅스와 그 카우프와 학생들이 같이 진짜 이렇게 튼튼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데 기본적이 된 거를 그거를 이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왜 이중 언어로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러니까 왜 영어만 따로 그냥 영어만 가르치는 것보다 이중 언어를 했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3가지를 이제 또 그 방법론을 또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째는 immersion이라고 해서 잠수. 아이들이 진짜 많이 시각적으로 그 영어를 그러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하고 그거에 대한 또 아이디어도 또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demonstration. 그거는 또 하나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해라 하기 전에 먼저 모델이 되고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뭔가 보여줬을 때 애들이 효과적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mployment.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아이들이 새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6번. 그거는 이제 그 평균 76번을 진짜 이렇게 자기가 의미 있게 들었을 때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언어가 된다는 것도 그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째부터 이제 시작해서 4번째로는 expectation. 그거는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자기의 수준에 맞게 자기의 그 지적과 자기 나이에 맞게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스페니쉬나 이제 다른 사회에 가서 보면은 때로는 기대감이 너무 낮춰요. 우리 애는 못해요. 해도 못해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은 요 정도인데 부모님은 너 더 해야 돼. 더 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이제 막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거기서 미국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또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 나라와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한테 너 빨리 나, 애 빨리 나 이제 하면은 애가 뭐 빨리 글쎄 뭐 재촉하면은 날 수도 있겠죠. 무리해가지고 몸도 무리하고 운동도 무리하고 먹는 것도 뭐 이제 안 좋은 것도 먹으면은 뭐 6개월에도 날 수가 있잖아요. 원래 만 8개월, 9개월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랬을 때 애가 빨리 나왔을 때 보면은 그 현상이 봤을 때 나중에 후유증이 있잖아요. 애가 건강하게 못 난다든지 산모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는. 사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언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습적인 거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기대감이 너무 그냥 내 마음이 급해서 부모의 욕심이 있어서 해가지고 선생님이 뭐 욕심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너 많이 배워 빨리 이거 해 뭐 하면은 나중에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후유증이 생기냐 그것도 사실 다 논문에 그런 게 발표가 다 되어 있어요. 보면은 영구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큰 기대감을 줬었을 때는 아이들이 우선 그 자신감이 떨어져서 turn off가 돼요. turn off가 되면은 나중에는 배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게 안 들어와요. 더 이상 한계를 느껴서. 또한 후유증은 이제 또 commonly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또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하게 돼요. 뭔가 배운 거는 많은 것 같고 뭔가 본 거는 많은데 막상 자기가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어떻게 되지 하고서 쓸모없는 지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시험은 근데 우리 애는 시험 잘 봐요 하면은 하지만 그런 애들은 보면은 너무 많은 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브레인의 뇌에 보면은 long term memory 우리가 이제 길게 기억을 해야 되는 그 뇌의 부분이 있고 짧은 시간에만 기억하는 그 뇌의 부분이 있는데 그냥 짧은 시간에만 기억하는 short-term memory만 그거를 저장을 하는 그 뇌에서만 딱 멈추고 long-term으로 안 올라가요. 그리고 그 애들은 이제 시험을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1주일 후에, 2주일 후에 몰라 그거 배웠나? 뭐 아니면은 배웠지만 그게 무슨 뜻이었지?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시간을 보낸 거와 투자한 거와 그거에 이제 나중에 후유증이 이제 더 안 좋게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기대감이라는 것은 realistic.
진짜 그 나이에 그 아이에 맞게끔 만한 그 기대감을 가진 게 이제 좋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approximation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approximations는 이게 저기 그냥 번역을 하면 대략, 대충, 뭐 아니면 정확하지 않음. 그런데 사실 언어를 배울 때는 그거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틀리는 것을 겁내지 않도록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문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알았을 때 쓰는 것보다도 그렇게 되기, 그런 단계가 되기까지는 사실 많이 틀린 것을 아이들이 사용을 함으로써 그게 정확하게 나중에 되는 그거 하나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영어로 예를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수학으로 하나 예를 든다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집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 어떤 이제 유치원이나 1학년 학생한테 이제 덧셈에 대해서 이제 한참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제 문제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거의 그 답은 뭐지? 이제 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 자녀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 설명을 해줬는데 하다가 12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니가 대답해 줄래 했는데 조니가 이제 뭐 그래서 12요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우리가 배워왔던 거는 어때요? 예,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너 뭐 들었어? 뭐 언제 이렇게 지금 몇 번이나 했는데 너는 이해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까 내가 설명을 할 때 너가 딴 생각하는 거 같더니 역시 틀렸구나. 이제 가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잘 있는 애한테 그래 그러면 조니가 이거 틀렸으니까 메리 네가 잘 듣고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뭐 하면서 주로 우리는 수업을 해왔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조니가 12 했었을 때는 그래요? 조니 12. 그러면 12라고 우선 적어주는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근데 틀린 거를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고쳐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 틀린 답을 내가 받아주면서 격려를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2다 하면은 그러면은 1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다른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반에서는 그러면서 그러면 조니가 지금 12라고 하는데 12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thumbs up. 이렇게 보여줘라 하면은 오케이 이제 봐요. 근데 나는 12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럼 또 답이 나와요. 또 어떤 애가 그럼 13 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하지 않아요. 또 다른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또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1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자기가 계산을 한 거를 우선은 다 받아주고 걔네들을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받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조니가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조니 어떻게 해서 이제 12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방법을 한번 나한테 제시해 달라. 그러면 애가 그래요. 이제 7인데 여기 7이면은 이게 이제 7개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6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6개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내가 이제 세 보니까 그러니까 12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세 볼까요? 이제 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세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7이니까 이제 7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8, 9, 10, 11, 애가 12, 웁스, 13 그래요. 그러면서 조니가 이제 하다가 보면서 지금 세보니까 13이래요. 그럼 다시 세봐. Are you sure? 너 맞아 진짜? 해서 이제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애가 세봤을 때 그랬을 때 또 다시 세봤을 때 13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13이야? 그러면 어떻게 답을 이대로 놔둘까 아니면 뭘로 바꿀까 하면은 바꿔달라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바꿔줘요. 13.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봐요. 조니는 또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13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조니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틀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언어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틀리게 대답을 했을 때 내가 그 발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이제 good morning, more 이제 그러는 것보다도 애들한테 그냥 애들이 이제 뭐 good morning 하면 오늘은 진짜 어제 배운 새로운 단어 썼네 하면서 good morning 이제 내가 하면서 모델링을 제시한다든지 또
다 같이 Good Morning 노래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틀린 것을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애들이 더 연습을 함으로써 그것이 언젠가는 이제 그게 바로 되는 이제 영어가 이제 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애들이 틀렸을 때는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렸다 하면은 왜 틀렸는지를 그거를 알아내서 아이들이 배우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맞는 대답은 했어요. 맞는 대답은 했는데 나중에 그 이론으로 왜 이거지 하고 물어봤을 때 이론적으로 또 틀리게 또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것도 또 잡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맞다 틀렸다에 꼭 중점을 두는 것보다도 왜 그런 해답에 도달을 했는지 그거를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틀린 것을 우리가 환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나는 틀리면은 내가 창피 당하니까 내가 110% 알 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입을 뻥끗 안 하겠다. 그런 결심이 생겨요. 그러면은 언어는 연습이었고 말이 없으면 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6번째로는 이제 또 반응입니다. response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무슨 대답을 했었을 때, 뭐를 했었을 때 거기에 반응을 줘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기를 이제 우리가 일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 해봐요. 그래서 이제 애가 일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I went to 디즈니랜드 썼는데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는 사실 디즈니랜드가 이제 틀린 단어예요. 틀린 단어죠.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이래요. 사실 이런 거를 일기를 계속 쓰라 그러고선 안 봐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사실 안 좋은 선생님이에요. 숙제만 계속 내주고 잘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아무 반응이 없는 거는 좀 안 좋은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기를 써놔려 그래서 이제 뭐를 써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 대고 그냥 다 체크하는 거 있죠. 예, 그거는 아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공표에다가 체크에다가 X 하면은 아,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 알겠다 하면 그 전 선생님보다 조금 더 나은 거죠.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일기를 쓸 때는 네가 이러이러한 거를 써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 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거를 하면은 아이들한테 더 좋은 반응이 되겠죠. 구체적인 반응.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반응이라는 거는 항상 모든 반응을 많이 줘서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거기 목적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친구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조언을 하는데 거기 그때 진짜 적절한 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은 사실 위로를 받으러 왔다가 더 상처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듯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학습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went to Disneyland 이게 일기예요. 그러면 일기의 목적은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이렇게 막 편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보고 이거 스펠링이 틀렸어. 그래가지고 빨간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딱 긋고 디즈니랜드는 이렇게 한다 쓰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그러니까 선생님을 이렇게 딱 봤었을 때, 부모님들이 봤었을 때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지 애들이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이거를 하면서 이제 영어가 빨리 늘 수 있잖아.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 애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딱 경험을 하면은 심리적으로 그럼 나 이제는 정확히 아는 단어 아니면 안 써야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언어가 이제 더 늘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은 이렇게 I went to Disneyland 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둬요. 근데 틀린 거 그냥 계속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되 did you 뭐 그 다음에는 물어보는 거예요. Did you have fun at Disneyland?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기라는 거는 아이들이 더 많은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내가 또 이거 스펠링을
틀리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의 모델링을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반응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언어를 하면서 뭐가 이제 잘했건 못했건 공부를 할 때 항상 반응을 주되 거기에 적절하게 애들에게 상처되지 않고 더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7번째로는 responsibility 해서 책임이에요. 그래서 expectation은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겠다, 배울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이지만 responsibility는 아이들에게 또 책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학생이고 너네들이 영어를 배우고 너네들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배워야 된다 하는 그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들 막 그냥 이렇게 시험 전에 이렇게 막 긴장하는 것이 아니고 애들 스스로가 진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도 부모님 막 그냥 학원에 보내면서 너 얼마나 늘었어? 영어가 어떻게 됐어? 이제 그러는 것보다도 애들이 스스로 내가 이제 배워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로는 이제 engagement라고 해서 참여예요. 그거는 아이들이 많은 이 언어를 배우면은 쓰면 쓸수록 아이들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다른 학생들과도 쓸 수 있게 하고 그런데 꼭 잘하는 애들만 하고 쓰는 것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보다 못하는 애들하고도 쓰면서도 아이들이 늘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하면서 또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또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늘 때도 있고 자기랑 또 비슷한 레벨 그 수준이랑 되는 아이들하고도 또 하면서도 늘 수가 있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어른들,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때로는 혼자 독서를 하면서 때로는 사회 나가가지고 그냥 마켓 같은 데 가서 쓰고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많이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러한 인터랙션 다른 사람들과 그런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9번째로서는 motivation이에요. 동기부여. 어떠한 리서치를 많은 진짜 수십 년 되는 그 언어학에 대한 리서치를 봐도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근데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는 내가 이제 생애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된다, 뭐를 배워야 된다 하는 게 있지만 아이들은 사실 학교 점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달린 거는. 근데 그냥 그 점수에 대해서 뭐 so what? 내가 수 받으면 어때? 우 받으면 어때? A 받으면 어때? C 받으면 어때? 그런 애들이 사실 생각보다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게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그러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 연구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없는 아이들과 있는 아이들과 봤었을 때 없는 아이들은 진짜 좋은 선생님이 데려다 놓고 좋은 그 과제를 갖다 놓고 모든 것이 진짜 아주 완벽하다, 거의 완벽하다 하는 수준에서 갖다 놓은 환경인데도 아이들이 성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배운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동기부여가 있는 애는 진짜 거기 그냥 가진 것도 없고 상황도 너무 안 좋고 선생님도 그냥 보통 소소하는 선생님이 했는데 얘가 그거 는 거 보니까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동기부여가 진짜 이렇게 된 아이는 100% 이상을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잠도 안 자요. 잠도 덜 자요. 그냥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잠도 덜 자고 그리고 그냥 뭐 테레비 봐도 안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해야 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 그만큼 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교장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와서 흔히 얘기할 때는 그러잖아요. 얘가 이거를 못해요. 제가 저거를 못해요. 부모님이 와서 상담하면 이래요. 우리 애는 이거에는 소질이 없나 봐요. 이건 너무 못해요. 이제 저거는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 동기부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뭘 좋아해요, 뭘 잘해요. 그거부터 이제 그 대화를 이제 시점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했었을 때, 거기 이제 교장으로 있었을 때 저로서는 해야 되는 숙제가 항상 뭐였냐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그때 상황을 항상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는 700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700명의 학생 중에서 이제 히스패닉 이제 아이들이 50% 정도가 되고 한국 아이들이 한 30%가 넘고 그 나머지 한 15%, 20%그 사이 되는 아이들이 이제 그 18, over 18 nationality가 뭐 중국에부터 이제 힌두부터 이제 많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서 제 숙제가 항상 뭐였냐면 얘네들의 동기부여가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동기부여가 뭔가 그걸 계속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도 보고 인터넷도 가고 애들이랑 이렇게 점심도 같이 먹으면 학생 애들이랑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물어보고 부모님도 하고도 상담을 하고 근데 그런 거 이제 물어볼 때 집에 가면은 얘가 뭐 할 때 제일 밝아지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게임보이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텔레비전 쇼를 봤었을 때 뭐를 했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거와 안 좋은 거와 이제 구분을 해서 좋은 거다 하면은 그것을 이제 동기부여를 써서 이제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수학이나 그런 많은 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래요. 한 이제 히스패닉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걔는 진짜 그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그 반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늘지가 않는 거예요. 입도 뻥끗도 안 하고 특별히 이제 얘가 무슨 수업 시간이냐 어학 시험 이 어학 아니나 ESL 수업이 되면은 완전히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반에 가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뭐 이름을 이렇게 계속 불러도 그래도 이제 거의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하고 마지못해 그냥 하라는 거 그냥 따라하고 이제 그러니까 애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너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러 이제 온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 애하고도 나중에는 상담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그게 만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를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한테 그러면은 내가 그 방과 후 프로그램에 얘를 그 언어학, 그 영어, 그 ESL 반에 집어넣는 것보다 얘를 좀 축구반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축구 코치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영어가 좀 딸리니까 그 영어를 이렇게 좀 쉽게 애한테 좀 풀이해주고 그렇게 좀 이렇게 모델링을 좀 많이 해주고 다른 애들한테도 그거를 이해를 시켜서 좀 배려할 수 있게 좀 그거를 좀 이렇게 해달라 이제 하면서 그 코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코치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얘가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거를 축구를 하는데 애가 막 날르는 거야. 그냥 막 이게 입이 밝아지고 집에 가서도 그냥 다른 일도 그냥 씩씩하게 하고 이제 애가 이렇게 생기가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숙제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랬죠. 그 학생한테서 너 축구 너무너무 잘하더라 보는데 근데 너 이거 숙제 제대로 안 하면 그럼 너 이거 축구 못해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숙제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는데 얘가 그 축구를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왜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에 이제 그 이유가 생긴 거예요. 코치랑 대화를 하고 다른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또 뭐까지 주문을 해줬냐면은 Sports Illustrated for Kids라는 매거진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스포츠에 대한 문화가 있는데 애들이 읽을 수 있는 잡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1년 동안 애들이 한 달에 하나씩 받아가지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뭐 soccer player, 뭐 축구, 뭐 농구 선수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도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축구 선수들에 대한 이제 biography,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읽게 하고 어떻게 하면 축구를 늘 수 있나 하는 책 같은 것도. 근데 그런 거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책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여주게 되니까 얘가 영어를 배워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책은 계속 읽고 모르는 단어는 물어보고 심지어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그 저기 사전까지도 이제 자기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영어 하는 친구보다 스페니쉬만 하는 친구하고만 놀았는데 이제는 그 축구팀에 있으면서 자기가 축구 때문에 친해졌기 때문에 꼭 스페니쉬 하는 친구뿐만이 아니고 영어를 하는 친구들과도 같이 사귀게 되는 거예요. 얘 동기부여는 그거였어요. 또 여자들도 있었어요. 여자들 중에서는 또 이제 한 5학년이 됐는데 얘네들이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이제 이미 와가지고 이제 영어를 이제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는 이제 또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학점이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있으셔서 계속 학교를 끝나고 학원만 계속 보내셨더라고요. 영어 학원만. 그래서 얘가 이어서 학교 끝나면 또 영어 학원, 이 영어 학원 끝나면 또 가회 이제 해가지고 집에 와서도 계속 영어로만 하라 그러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생활을 살았어요. 그런데 얘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얘가 참 패션, 연예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인트레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팀 매거진을 이제 제가 잡지를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예에 대해서 너 알고 싶으면은 영어로 이렇게 된 잡지를 좋으면은 내가 좀 구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구해주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한테 또 그랬어요. 너 저기 댄스 하는 것도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 학교에 또 방과후 프로그램에 또 댄스 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하겠느냐 해서 부모님 허락받고 이제 거기 가게 했어요. 근데 네가 거기서 댄스를 제대로 하려면은 거기 나오는 음악을 네가 그 가사를 다 이해를 해야지 네가 거기에 맞춰서 춤이 이제 더 자연스럽게 잘 나올 수가 있다. 이제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 자기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래 가사를 이제 그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네가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가사를 다 외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춤을 출 때 네가 같이 노래를 하면 더 멋있지 않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가수가 누구 있어 했더니 뭐 이효리 이제 뭐 다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다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이름들이 이제 되면서 그래 그런 사람들 봐. 다 춤출 때 같이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지 그냥 춤만 추지 않잖아. 댄서만이 아니잖아. 이제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렇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사를 다 외우면서 발음 교정까지 하면서 거기에 맞는 표현력까지 하면서 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우리 학교에 있는 댄스 팀이 그 교육국 전체의 그 대회에 나가서 3등을 했어요. 700몇 개 되는 학교인데, 예, 그 교육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만한 열정을 가졌을 때 자기가 잘하는 그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영어도 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이제 많아요. 사이언스도 그래요.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하는 거지만 오늘은 이제 제가 영어에 대한 이제 예화를 이제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애는 다른 거는 다 싫은데 농담을 너무 좋아해요. 농담. 그래가지고 항상 얘는 조크만 했으면 좋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말로도 이렇게 이제 조크를 많이 농담을 하는데 이제 영어로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 그러면 영어로 그러면 조크하는 거 배울래 하는데 사실 조크하고 리더 그런 게 언어를 빨리 배우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크 책을 이제 걔한테 저도 좋아하니까 제 이제 방에 있는 거를 이제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왜 이게 재밌는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제 막 깔깔대고 이제 웃는 거예요. 그 이제 설명을 차차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그랬어요. 너가 이 조크 한 10개를 외워가지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라. 근데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네가 그 표현을 제대로 써야 조크나 인토네이션도 중요하고 표현력도 좋아하고 시각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빨리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건 딱 기다렸다가 탁 펀치라인 했을 때가 재밌는 게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나한테 와서 이제 그거 해라. 그리고 또 네가 모르면은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주면 다른 애들한테도 이렇게 농담을 해라. 그러면은 선생님이나 애들이나 조크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다 웃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진짜 그거 조크를 진짜 다 외우는데요. 그러면서 애가 영어를 이제 빨리 또 배우게 된 거예요. 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책들.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 조크 좋아하는 애들한테 아멜리아 바딜리아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티네이저도 이제 또 여자애들 이제 막 또 그 티네이저 그거 하는 그거 좋아하는 애들한테 또 주디 블룸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 책을 레코멘드하고. 많은 책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함으로써 처음에 같이 읽고 설명을 해줌으로써 아이가 재미를 붙이니까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이제 영어를 막 하려고 하고 진짜 그만큼 이렇게 속도가 이제 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 애들은 영어를 가르칠 때 이제 미국에서 다 태어났잖아요. 근데 읽는 거는 따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은 아이들이 제가 집에서 영어를 하니까 배울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애들은 사실 그 학원에서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보다도 집에서 제가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책 같은 거 뭐 읽어주고 그런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걔네들은
DVD를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DVD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Finding Nemo라든지 이제 그런 DVD가 있는데 애들이 이제 좋아하는 DVD인데 그거를 애들은 그래요.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것만 계속 보게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테레비가 없었어요. 테레비는 없고 그냥 컴퓨터에서 DVD만 이제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어느 날 얘네들이 좋아하는 장면 는 자기가 외우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서브타이틀이라고 밑에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읽어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이 뜻인 거구나. 이게 이 말이구나 하면서 나중에는 걔네들이 책을 읽을 정도로 됐어요. 학교도 가기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동기부여 재밌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명심을 하고 항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로 할므로 이제 영어를 또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마다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parent knowledge입니다. 그거는 이제 부모의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과 지혜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돼서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과 그 지혜는 우리가 이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또 찾아야 되겠죠. 그것을.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사실 부모님들은 영어를 내 자녀가 영어를 배워야겠다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사실 여기에 소비자들이에요. 소비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회에서 이 비즈니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줘요. 그래야지 자기가 돈을 벌고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명예가 중요한 사람은 그래야지 이제 또 명예를 또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포장을 해서 주는 게 많습니다. 미국이나 그거는 어디나 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거를 특히 더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워낙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시각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 이렇게 포장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보니까 한국 분들은 또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더 있지만 여기 와서 특별히 하는 게 내가 직접적으로 관찰한 것보다도 누구 입소문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자기가 확실히 본 증거도 없고 아니나 이제 증거가 뭔가 보긴 봤는데 그냥 떠듬떠듬 그냥 요거 하나 저거 하나 정도 아니나 이제 어떤 증거는 봤는데 잘못된 증거를 본 것도 믿어들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확성이 없는 것도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나 그런 거 없이도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다 모든 유학센터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떠한 유학센터 같은 케이스는 이런 거를 봤어요. 부모님들에게 추천을 해요. 이 학교가 좋다. 조기 유학 보내려면 여기를 보내라 하면서 하는데 그 부모는 와가지고 그게 명문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 했더니 유학센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봤었을 때는 전혀 그런 학교가 아니었어요. 대래 우리 아이들 같으면 안 보낼 학교를 이제 추첨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보냈을 때는 무슨 이득이 있었겠죠. 이제 유학센터 거기 추천한 그쪽에서는. 하지만 그런 거를 이 학부모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믿고 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세미나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자료 같은 것도 이제 학습 자료 같은 것도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저자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미국에서 알았던 사람이나 또 이렇게 좀 관계되지는 않았도 그래도 이렇게 알았던 사람이나 누구 통해서 알았던 사람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이제 또 여기 와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보면은 이래요. 명문대학에서 뭐 이렇게 활동한 사람. 그런데 그분이 사실 활동한 게 그러니까 졸업한 것처럼 인식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졸업했다고. 근데 사실 거기서 졸업한 게 아니고 연수 프로그램에서 일주일인가 2주 동안 연수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또 부모님들은 어머 이 사람이 이 명문대에서 뭐 이렇게 했다니까 이거 좋은 거야 하고 또 훅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또 영어 학원도 그래요. 이제 가보니까 몇 군데 제가 이제 다는 아니고 이제 몇 군데 이제 갔었을 때 보니까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원어민. 그러니까 근데 원어민이라는 게 영어를 능숙히 하는 원어민보다도 그냥
머리가 노랗고 이제 외국 사람처럼 생긴 그냥 원어민. 그러니 그 원어민이랑 제가 대화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의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영어 액센트가 미국 액센트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안이나 뉴질랜드나 그런 데서 오면은 이제 액센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준어 되는 영어가 아닌 또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더라도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틀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영어를 하더라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방법론 같은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원어민으로 생겼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여기가 좋다 하고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원에서 그거를 알고선 그냥 원어민만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많은 내용 숙제를 주면은 좋다. 많이 시킨다 해서 좋다. 근데 보면은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거는 꼭 좋은 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어려운 교재처럼 보이면은 좋다 생각하는 거. 그래가지고 얘는 수준이 높게 가르친대. 하지만 얘 수준은 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여기다 하니까 이거는 좋은 데다. 그런 인식. 그리고 또 애들이 영어책을 읽는 것. 그냥 보고서 어머 얘가 이렇게 읽어. 근데 의미도 모르고 읽는데 그 이제 어떤 애는 또 갔더니 혀가 꼬부라졌대요. 거기 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얘가 영어가 이렇게 되나 봐.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제가 들으니까 애가 혀는 꼬부라졌는데 영어 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발음이 아니고 그냥 꼬부라졌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비싼 가격, 비싸면 좋을 거다 생각하는 인식. 그리고 이제 또 번쩍한 시설이 잘 있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것 같다. 한 거기에 이제 빠지고 또 유명 부자의 자녀가 보내는 학원이다면 여기는 아무개 자녀가 보낸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면은 좋을 거야. 이런 것들로 포장된 것을 보고 이거는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된 데도 있겠지만 제대로 안 되고 내용이 없이 포장만 된 것이 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식 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식에는 정확한 내용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나 해가지고 그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그리고 부모님들 자신들이 이제 그거를 알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에게 진짜 맞는 데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들이 제대로 부모님들이 판단이 이게 안 됐을 때는 돈도 허비되고요. 시간도 허비되고요. 또 더 큰 거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돼요.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됐을 때 아이들에게는 프레셔만 되고 그게 상처가 돼서 나중에는 영어 배울 수 있는 그 효과만큼도 못 배우게 되고 그것이 영어뿐만이 아니고 자기 삶의 다른 부분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좌절감에 이렇게 갖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뭐를 해도 나는 동기부여가 없고 이제 그러한 사회에서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부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이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가 해서 그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어 교육에 대해서. 영어는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영어를 함으로써 이 세계 인구적인 50% 이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영어가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50%랑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50%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까지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패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어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만 또 목숨을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최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참 훌륭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요. 이중언어로.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이중언어 3개국어 하면 너무 좋지요. 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어서 그 아이가 좌절이 돼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어 교육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더 큰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림을 보고 자녀에 대한 그림을 봄으로써 그 아이에게 진짜 이 영어는 사실 그 조그만 하나의 그 스킬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스퀘어가 될 수가 있고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영어를 잘할 수 있게끔 다 같이 협조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또 명심을 하고 또 아이들의 다른 장점들도 보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다 교육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